코칭과 퍼실리테이션. 이번 시간에는 코칭 프레젠스 내용 중 비저블 코치 모드, 번역하자면 안내 코치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코치 모드의 핵심 단어는 이끄는, 직접적인, 자극, 증명, 도전하는, 유발하는, 용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코칭 프레젠스 모드의 네 번째입니다. 코치의 프레젠스가 다른 어떤 모드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비저블 코치 모드, 안내 코치 모드라고 부릅니다. 코치는 코칭 세션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끌게 됩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안내 코치 모드로 코칭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한두 가지 다른 프레젠스 모드를 진행한 다음 안내 모드를 하겠다고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네 번째 프레젠스 모드는 나중 단계의 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는 흔히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안내 코치 모드입니다. 이전 모드에서 성취했던 학습을 더욱 형성하고 향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내 코치 모드에서 코치의 의도는 고객 반응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자각 레벨 4에 있는 정보에 접근해 더욱 심오한 학습을 성취하여 본석의 변혁이 일어남으로써 직장 생활 또는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영역만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치는 고객이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이 변혁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장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역량에 의해 코치는 고객의 탐구에 유익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치는 자기 경험을 기초로 고객의 코칭 주제에 대한 탐구 방법에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코치는 자신이 생각한 것이 고객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안내 코치 모드에서 코치의 개입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고객이 개입이나 어떤 부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 모드에서의 코치는 다른 어떤 프레젠스 모드에서보다도 고객을 압박합니다. 코치가 처음에 조금이라도 끈기가 있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고객은 제안한 길을 탐구하라는 초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는 아니지만 압력이 없을 때 고객이 할 때보다는 탐구를 더 진행하도록 압박합니다. 고객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것을 탐구하게 하거나 개입을 사용하기 전에 고객에게 필요한 것은 적응할 시간, 격려나 재확인입니다. 코치는 제시한 관점을 피하려는 고객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지합니다. 여행의 방향을 이끄는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할 때 코치는 강한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코치는 신념에 따라 용기를 내서 개입을 계속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코치가 이끄는 여행 방향이나 개입에 대해 고객은 정말로 행복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코치는 불편할 수 있어서 그냥 놓아두면 더 쉽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이런 개입이 고객에게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객이 처음에 보이는 저항에 굴복하고 하지 않으려는 선택을 코치가 그대로 놓아두면 고객은 큰 학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할 때 코치는 계속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안내 코치 모드에서 다른 모드에서 사용했던 도구와 기법을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개입을 사용하는 방법은 달라지게 됩니다. 고객이 탐구할 때 도구나 기법의 사용 방법을 더욱 지시적으로 이끕니다. 촉진과 일반 코치 모드처럼
코치는 안내 코치 모드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고객이 개입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그 길을 탐구하는 동안 코치는 고객에게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는 존재 코치 모드, 인비저블 코치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코치는 그 방향으로 고객이 여행을 계속하도록 돕기 위해 존재 코치와 안내 코치 모드 사이를 자주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프레젠스 모드보다도 안내 코치 모드에서는 코치의 투입, 인풋이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 비유를 들자면 안내 코치 모드에서도 코치는 여전히 승객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코치가 지도를 읽고 운전기사에게 방향을 알려주게 됩니다.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제안하는 길을 가라고 주장하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제안하는 길을 운전기사가 따라가면 흥미로운 것이 있거나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방해물, 장애 요인, 신호등에 걸리지 않아서 더 일찍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운전기사이고 궁극적으로 갈 길을 결정하는 건 역시 고객입니다. 안내 코치 모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안내 코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객의 변화 촉진, 퍼실리테이트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사고 자극, 세 번째는 더 큰, 더 깊은 수준의 학습, 네 번째로는 고객의 새로운 선택사항, 옵션들에 해당되고요. 다섯 번째는 코칭 관계의 유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법적이고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도전, 챌린지를 하는 것에서 안내 코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변화 촉진입니다. 고객이 변혁적 학습, 트랜스포메이셔널 러닝을 성취하려면 변화가 요구됩니다. 어떤 근본적인 것에서 나아가거나 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사고방식의 변화, 예를 들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거나 제한된 신념의 리프레이밍, 자신이 추측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 참을 수 없는 공포를 벗어나는 것,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코칭 장소에서 고객 변화를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코칭 관계 밖에서 새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변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프레젠스 모드에서 코칭할 때는 고객의 사고가 변화함에 따라 움직임이나 자세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다릅니다. 고객에게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존재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코치는 새로운 에너지를 듣고 봅니다. 고객의 목소리 속도, 톤과 음색이 바뀝니다. 몸 전체가 변해서 움직임 수준, 몸짓, 자세 등이 달라집니다. 고객의 신체적 차이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처음 코칭 받으러 왔을 때 코치는 첫 번째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고객이 평안함, 침묵, 긴장을 푼 상태에 이르게 의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서 고객이 자신의 존재 코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코칭 세션이 종료될 무렵 고객이 실행하도록 예행 연습, 리허설을 이끌어서 실제로 할 수 있게 준비시킵니다. 두 가지 모두 안내 코치 모드입니다. 코칭 시작과 종료를 제외한 시간에 코치는 더욱 깊게 뿌리 박혀 있고 더 도움이 필요한 변화를 촉진하고 격려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사고 자극입니다. 코치는 고객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발목을 잡는지 볼 수 있게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자신에게 더는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낡은 가치관과 신념을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치관과 신념은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서 그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모드를 통해 그것을 밝히려고 했지만 고객은 보지 못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탐구하고 타당한지 점검해야만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다른 것을 믿게 됩니다. 코치는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고객을 압박해야 하며 고객이 낡은 가치관, 신념과 추측들을 다시 숙고하고 리프레임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돕기 위해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큰, 더 깊은 수준의 학습입니다. 고객이 최대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코치가 도우려면 고객이 더 깊은 학습에 접근하게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은 고객이 안전지대, 컴포트 존에 머물러서는 성취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미 자신의 안전지대 내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코칭은 기존 지식의 확인이나 확신이고 그런 수준의 자신감을 주는 정도로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변혁적 성장과 발달은 고객의 안전지대를 확장하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고객은 안전지대 밖에 있는 영역을 탐구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풍성한 학습이 생기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이러한 탐구에 심하게 저항할 수 있으므로 코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탐구하고 안전지대 밖에 있는 부분에 익숙해지면 안전지대가 새로운 학습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고객의 새로운 선택 사항입니다. 광범위한 렌즈와 인식 채널을 통해 코칭 주제를 탐구하면 자동으로 새로운 선택 사항을 고객이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식 채널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이해를 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예전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선택 가능성이 생깁니다. 고객이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부분을 탐구하게 압박하면 새롭고 의미 있는 통찰력이 생겨서 전에는 없다고 생각했던 길을 다시 고객에게 열어줍니다. 고객의 낡은 사고 습관을 리프레임 할 수 있게 도우면 자신이 계속 닫고 있어서 몰랐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코칭 관계 유지입니다. 코칭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더 잘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전문 도움이 최상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 같이 어떤 지식의 학습이 필요한 분야이거나 해결이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치가 이미 많이 도움을 주었고 무엇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주제로 계속 코칭을 해달라고 고객이 압박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코칭 관계가 컨설팅, 충고자 또는 치료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코칭과 치료 사이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집니다. 고객이 코칭을 치료적이라고 인식할 때도 있습니다. 1시간 이상 말을 들어주고 주의를 기울여주면 정말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정 고객과의 코칭이 아니라 다른 관계로 변할 수 있다고 믿으면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해서 고객의 탐구를 이끌어 이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고객이 도움받고 싶어 하는 이러한 새로운 부분에 관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코치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코칭 계약에서 제공하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봅니다. 여섯 번째는 불법적이고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도전입니다. 코칭 관계에서 탐구하는 동안 법적, 도덕적, 윤리적 또는 계약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드문 일이지만 고객에 대한 비밀 유지 원칙을 깨고 회사나 적절한 책임자에게 활동을 보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기 전에
고객과 먼저 충분히 상황을 탐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코치가 신념에 따라 용기를 내야 할 경우입니다. 불법적이고 위험하거나 비윤리적일 수 있는 생각을 고객이 선택 사항으로 언급하면 코치는 안내 코치 모드로 이동하여 실행 또는 행동의 제안에 도전하는 탐구를 이끌어 고객이 다시 숙고해서 다른 결론을 내려 더 윤리적이고 안전하며 합법적인 대안을 찾게 돕습니다. 코칭 초기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미리 논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도전은 정말 어려운 대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자격을 갖춘 코칭 슈퍼바이저와 상담하기를 추천합니다. 신념과 관련해서 안내 코치 모드와 관련한 신념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변혁적 학습은 고객의 불편지대, 디스컴포트 존에서 발생한다. 고객이 불편해하거나 어려운 것을 탐구할 때 심오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하고자 한다. 고객의 학습을 위해 고객의 감정적 반응을 자극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를 위해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한다. 고객의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 혹은 데스 스팟으로 관심을 집중시키면 더 깊은 학습과 더 큰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위해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한다. 고객의 코칭 주제, 문제 또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요인들은 코치의 코칭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며 탐구를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한다. 변혁적 학습이 발생하면 코칭 장소에서 고객의 변화를 볼 수 있기에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하고 고객 자신이나 또는 타인에게 비윤리적, 불법적, 위험한 것을 제안하거나 말한다면 코치는 고객에게 도전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한다. 계속해서 안내 코치 모드에 도달하는 방법들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1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내 코치 모드 사용을 결정하는 것, 두 번째는 용기를 갖는 것, 세 번째는 고객의 흐름을 끊는 것, 네 번째는 반대 관점을 제공하는 것, 다섯 번째는 개입을 반복하는 것, 여섯 번째는 불편지대에서 고객이 편안해지게 하도록 하는 것, 일곱 번째는 개입 사용 방법을 변경하는 것, 여덟 번째는 사고 이면의 추측이나 신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홉 번째는 감정의 원인으로 고객을 이끄는 것, 열 번째는 병행 과정을 탐구하는 것, 11번째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도전과 탐구를 하는 것, 12번째는 해결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 13번째는 코칭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내 코치 모드 사용을 결정하는 것. 이미 다른 코치 모드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개입을 선택하기 전에 코치는 의도적으로 모드를 결정합니다. 모드에 따라 개입을 선택하거나 개입 사용 방법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기를 내는 단계입니다. 안내 코치 모드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용기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어려운 부분을 다루도록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코치는 고객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안전이 보장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코치가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또는 심지어 무서워하면 고객이 그런 것을 느끼고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코치는 개인적으로 도전할 부분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고객이 갈등이나 직면, 즉 그 순간에는 도전으로 느껴질 그런 것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고객에게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코칭 관계에서 고객의 학습을 위해서라도 확고한 의도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 명료하다면 용기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면 코치는 어떤 요청이라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고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객의 흐름을 끊는 단계입니다. 코치들은 대부분 고객이 말할 때 끊어서는 안 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코치는 인내심을 갖고 말할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고객은 익숙하고 편안한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고 새롭게 배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추구하는 결과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코치는 고객이 익숙한 기존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신선한 생각, 이전과는 다른 결론과 새로운 학습을 자극하는 개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고객의 사고를 끊는 것입니다. 고객이 기존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말을 끝내지 못하게 합니다. 안전지대로 돌아가기 전에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한 뒤 고객의 사고를 새로운 인식 채널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반대 관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표현하는 것과는 반대이거나 대조적인 견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는 오히려 고객이 자신의 결론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견해와 반대이거나 자신의 생각에 의문과 의심을 나타내면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코치는 자신이 믿거나 동의하는 관점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내 코치 모드에서 코치는 고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선 명심해야 합니다. 고객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거나 실행을 구체화하기 전에 숙고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을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 견해를 제시하는 데에는 고객이 코칭 주제를 탐구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포함됩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 매우 분리된 객관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고객도 있고 오히려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고객이 반대 관점에서, 즉, 더 객관적이거나 주관적인 방식으로 코칭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코칭 주제에서 사실이나 또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말하는 것과 반대 방식으로 탐구하기에 격려합니다. 이처럼 반대 관점에서 코칭 주제를 탐구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뇌를 사용하게 하므로 이전과는 다르게 고객이 사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개입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질문하고 관찰하며 기법을 제공했지만 고객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탐구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기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택했거나 질문한 것과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레젠스 모드에서는 고객이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코치의 개입에 대한 수용 여부는 고객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코치가 이러한 개입을 제공한 데에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분명 고객이 불편해하는 것을 탐구하기에 초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고객이 잠시 움츠러들거나 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내 코치 모드에서는 고객이 그렇게 쉽게 피하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입을 제공하고 고객이 받아들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섯 번째, 불편지대에서 고객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 안내 코치 모드에서는 코치가 고객이 불편한 것을 탐구하게 압박하므로 할 수 있다면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객이 불편지대로 이동한다는 생각에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수직 입술을 배우는 사람을 가장자리에서 그냥 밀어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높이에 익숙해지고 발 위치나 안전벨트도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준비가 됐다고 느낄 때까지 편안하게 격려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짝 밀지 않으면 포기해서 바닥까지 하강 입수한 뒤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밀면 발 뒤꿈치를 단단히 고정하고 뛰어내리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걸리고 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격려를 받는 양과는 관계없이 절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지대에 대한 코칭도 이와 똑같습니다. 고객이 불편지대에서 편안할 수 있게 하는 한 방법은 코칭 주제가 아니라 개입에 대한 논의로 이끄는 안내 코치 모드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논의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식에 동의할 수 있고 흔히 개입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하고 나면 고객 스스로 어려운 부분에 직면을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코치가 고객을 더 잘 알게 되면 어느 정도의 압박을 해야 고객이 계속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고객에게 다른 사람의 자세를 하고 그 사람의 관점으로 코칭 주제를 생각해 보도록 초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불편해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녀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존재 코치 모드, 인비저블 코치 모드로 돌아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잠시 뒤 가벼운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충분히 오래 하지 않았나요?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나요? 그 순간 그녀는 웃으며 그래요 라고 말한 뒤 어려운 상황을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그 탐구를 통해 그 사람에 대해 갖고 있던 추측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갖고 있던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갑자기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고객은 개입을 시도할 준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만일 코치가 다른 프레젠스 모드 가운데 하나에 계속 머물러서 고객이 계속 가고자 했던 방향으로 여행을 하게 했다면 이것을 탐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치가 고객을 즉각 압박했다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에게 코칭 주제를 벗어날 시간과 공간을 줌으로써 그렇게 하는 생각에 편안해지고 불편지대에서 편안함을 느낄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질문한 것도 고객이 탐구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은 아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7번째 단계는 개입 사용 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코치가 선택한 모드에 따라서 개입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개입은 모든 프레젠스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떤 개입을 처음에 촉진 코치 모드나 일반 코치 모드에서 사용하고 안내 코치 모드에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드에서는 개입하는 부분들을 향해 고객을 이끌어갑니다. 코치는 관찰하면서 특히 고객이 회피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고객이 그림 그리기를 사용한다면 코치는 관찰하거나 그림에서 알아차린 특정한 것에 대해 저쪽 그룹 사람들은 이쪽 그룹 사람들과 떨어져 있네요. 라든지 저 심볼이 이 심볼보다 높은 위치에 그린 이유가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8번째는 사고 이면의 추측이나 신념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고객의 코칭 주제 탐구에서 추측이나 신념이 장애 요인일 때 코치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객의 견해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고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그러한 추측이나 신념을 탐구하게 격려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라고 믿는지를 고객이 숙고하게 격려합니다. 논리적으로만 깨달으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고객이 추측이나 신념을 리프레임할 때까지
이러한 초점을 유지할 수 있게 고객을 이끌게 됩니다. 이후에 제시하는 사례 연구에서 설명하듯이 한 여성 고객이 자기 사고 이면의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는데도 코치는 코칭 장소에서 고객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것을 리프레임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반복과 유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고객에게 매우 깊게 뿌리 박힌 어려운 문제였고 탐구하는 데 불편지대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의 초점은 제한된 신념에 확고하게 근거를 두고 있었고 그것이 고객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코치는 고객에게서 변화를 관찰한 뒤에야 드디어 리프레임 되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다음은 사례 내용입니다. 약간의 자신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던 고객을 코칭하는 사례입니다. 그것이 그날 그 여성 고객이 탐구하고 싶어 했던 코칭 주제였습니다. 약간의 자신감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재 코치 모드로 시작해서 고객에게 코칭 주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영업을 하고 가게,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데 사업이 위축되면서 평상시보다 소득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칭 세션이 진행되면서 코치는 그녀의 자신감과 소득 수준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코치는 이 부분을 숙고하도록 격려하면서 소득에 따라 자기 가치를 평가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자신에 대한 가치 평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소득은 가치가 낮은 것을 뜻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자신감은 낮았습니다. 코치는 이러한 신념을 탐구하도록 격려했는데요. 그녀는 지식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코치는 고객에게서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치는 그녀의 인생에서 소득이 없었지만 정말로 자신을 믿었던 순간을 생각하게 격려했습니다. 그 개입을 3번 반복하고 나자 마침내 그녀는 살아오면서 전혀 돈이 없었지만 자신을 전적으로 믿었던 순간의 정말 강력한 예를 생각해냈습니다. 그 순간을 좀 더 자세히 탐구하면서 그녀는 자기 신념에 대한 기준을 리프레임하였고 더는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신념이 더는 진실이 아니게 되자 그녀에게서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코칭 장소에서 변화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의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밝아졌고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신체 자세가 꼿꼿해졌습니다. 갑자기 가벼워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은 9번째 단계, 감정의 원인으로 고객을 이끌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때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시키고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난 감정을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코칭에서 고객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징후입니다. 코치가 고객을 구출해서 땅에 올려놓지 않는 한 고객은 감정에 빠지지 않는 강력한 학습 가능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코치는 분리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고객이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고객의 학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과 공감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뒤 고객에게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탐구하게 이끕니다. 감정 반응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현재 탐구하는 코칭 주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한 여성 고객은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전했던 팀원에게 대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코칭 주제였습니다. 코치는 존재, 인비저블 코치 모드와 촉진 코치 모드, 이머전트 코치 모드를 사용했고 그녀는 매우 평안하게 코칭 주제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트라우마적 경험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심오한 학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감정을 통해 탐구를 이끌었습니다. 코치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고 권력에 의해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에 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코칭에 기반을 두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이 이야기와 오늘의 코칭 주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도전하면 무력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감정적 스트레스 징후가 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이야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코칭 주제를 더 탐구하면서 그녀는 현재 도전을 받았을 때, 특히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주장이 있었을 때 어릴 적 경험이 대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순간에 팀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하며 행동할 것을 정하는 시간을 갖는 전략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때 그녀를 구출하려고 시도했다면 아직도 어릴 적 경험이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해결책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랬으면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0번째 단계는 평행 과정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안내 코치 모드에서 코치는 평행 과정, 패러럴 프로세스라는 것에 부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고객이 다른 사람과는 어떻게 일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과 일할 때 자신이 어떻게 달라지고 싶은가와 관계가 있는데요. 코칭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보통 두 사람이 모두 자각, 어웨어니스 하지 못한 채 일어납니다. 여기에 집중해 보면 가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코치와 고객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코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보통 코칭 세션을 종료할 때 하지만 탐구를 위해서 한다면 코칭 주제 측면에서 이것을 놓고 직접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몇 분간 자신의 코칭 관계에 초점을 두어 보십시오. 고객이 무엇을 알아차릴까요? 이것이 탐구 중인 코칭 주제와 어떻게 공명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고객에게 평행 과정과 관련이 있는 코칭 진행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고객과는 다른 고객과의 존재 방식을 비교해서 나누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오랜 성찬 훈련을 통해서 코칭 세션 뒤 평행 과정의 한 부분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소 새로운 개념이라 하더라도 본인 성찬 훈련에 이 부분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사례입니다. 한 여성 고객과의 코칭 세션에서 코치가 많은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더 말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객과 하던 때와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결국 해결책을 제공하고 싶은 내 생각을 그녀와 나누었는데 이로 인해 그녀가 현재 함께 일하는 여직원에 대한 느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직원은 해결책을 내놓은 적이 없어서 항상 자신이 해야 할 것을 말해줘야만 했습니다. 그 고객은 너무 짜증이 났고 여직원이 스스로 행동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고객과의 코칭 관계로 주의를 집중하게 하고 코치가 해야 할 것을 말해주지 않으려면 그녀가 어떤 것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생각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똑같이 느꼈던 여직원과의 상황을 바꾸는 방법을 활용하여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11번째 단계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도전과 탐색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칭에서 고객이 탐구하는 동안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코치는 그러한 가능성을 알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윤리적이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치의 가치관과 신념에 어긋나거나 스폰서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비윤리적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코치는 우선 일반 코치 모드로 고객이 제안한 실행이 비윤리적이라고 믿는다면 밝힐 수 있지만 고객이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견해를 밝히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코치는 고객이 그런 실행을 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안내 코치 모드로 문제의 모든 부분과 제안한 실행 과정을 고객이 탐구하도록 이끕니다. 특히 코치는 고객에게 그러한 실행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질문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무엇일까?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다른 동기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실행을 했을 때 피해를 볼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합니다. 피해가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 개념치 않거나 측근이나 친한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가해자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실행 이면의 동기가 합법적일 때가 있다는 것도 명심하십시오. 예를 들어 고객이 신문에 회사의 내부 비리를 공개하는 것은 비윤리적일 수는 있지만 내부 비리란 알려져야만 하고 그 방법 외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노출 방식이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는 합법적이므로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을 찾게 하거나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고객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치의 비밀 유지 조항을 깨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12번째 단계는 해결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주제는 일종의 뜨거운 감자와 같습니다. 코칭할 때 코치가 해결책을 제안해야 할까요? 고객은 서로 배경이 같고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코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코치가 어떤 시나리오대로 고객이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코치가 그냥 고객에게 답을 주면 코칭 세션이 정말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해결책을 제안해야만 할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과 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위해 그곳에 코치가 있을까요? 고객과 어떤 계약을 맺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고객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요? 고객에게 더 도움이 될 대안적 개입은 무엇인가요? 컨설턴트나 멘토처럼 행동한다면 제안이나 추천할 수 있는 코칭 계약을 맺은 게 맞나요? 코치의 제안이 고객의 학습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맞습니다. 코칭 목표가 오로지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면 제안이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가 해야 할 것을 말해주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나 효과적인 실행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 예상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객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면 충분한 소명감을 갖지 못하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해결책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낼 때 그래야 하는 이유와 실행 방법을 이해하고 실행에 대한 소명감이 높아집니다. 코치의 제안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해도 거부가 어려운 고객들도 있습니다. 고객은 의무적으로 동의하려고 합니다. 또는 아무리 좋아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면 거부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답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와 상관없이 코칭에서는 제안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칭 관계 영역을 넘어서면 다른 전문적 도움에 대한 안내문을 고객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은 가장 마지막 수단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더 나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순수하게 고객의 탐구에 어떤 것을 첨가하며 투명하고 분명하게 제공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3번째 단계는 코칭 과정 관리입니다. 코치의 코칭 과정 관리는 안내 코치 모드에서 이루어집니다. 코치는 고객의 탐구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행 방향을 이끌며 정해진 시간 안에 코칭 세션이 끝날 수 있게 합니다. 코치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코칭 전문가입니다. 코치는 코칭 과정의 진행과 다양한 개입에 따른 고객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코치는 이러한 전문성으로 코칭 과정을 관리합니다. 안내 코치 모드 사용 결정 전에 주의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객은 스트레스, 심리적 동요, 부정적 상태여서 긍정적 코칭 경험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이와 반대로 예상되는 감정적 반응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사고 이면에 있는 추측이나 신념들을 들을 수 있는 경우, 특별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도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게 되는 경우, 고객의 탐구 스타일에 익숙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낡은 사고방식을 초래하는 패턴이 있는 경우, 고객이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촉진 코치나 일반 코치 모드 개입을 사용했는데도 여전히 특정 채널에서 코칭 주제 탐구를 저항하는 경우, 고객이 질문에 다른 대답을 하거나 제공된 개입을 회피하는 듯하는 경우, 코칭 주제를 바꾸고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거나 제공된 인식 채널을 사용해서 말하다가 다른 채널로 재빨리 이동해 버리는 경우, 현재 고객과의 코칭 진행이 다른 고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객의 코칭 주제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경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아이디어와 행동에 대해 고객이 언급하는 경우, 우려되는 부분을 탐구해야 되는 경우, 안내 코치 모드의 성공적인 사용 후에는 고객이 사고에 도전했을 때 불편해하는 증거를 바디랭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움찔움찔 할 것입니다. 또는 감정 상태의 변화, 예를 들어 화나 분노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바디랭귀지에서도 어떤 동요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이나 손가락 두드러기나 울음 등이 있습니다. 감정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고객에게 통제력이 생기고 탐구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칭 주제에서 예전에 놓쳤거나 회피하던 부분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코치는 고객을 이끌고 가는 부분과 고객의 탐구 사이의 연결점을 경청합니다. 고객이 "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할 거죠? 그렇죠? 라고 물으면 나는 항상 "네, 그렇게 하라고 돈을 주셨어요. 라고 반응합니다. 고객이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세와 바디랭귀지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가 바뀌는데, 예를 들면 다리를 꼬거나 풀거나 다른 방향을 봅니다. 고객의 사고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면 전체 분위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앉고 서고 참으며 사고가 변하기 전과 매우 다른 분위기와 목소리를 냅니다. 다음은 안내 코치 모드의 의도치 않은 사용입니다. 모든 프레젠스 모드에서처럼 의도적인 선택이 없다면 안내 코치 모드의 의도치 않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다른 선택이나 선택 이유를 숙고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 코치 모드를 의도치 않게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칭에서 도전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감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운 일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는 코치들이 해당됩니다. 코치가 도전을 회피하기로 선택하면 어려운 문제와는 먼 방향으로 여행을 이끕니다. 이것은 여전히 안내 코치 모드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고객은 코치의 결정에 따라 큰 학습 가능성을 놓치게 됩니다. 코칭 세션 초기에 고객은 흔히 여행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부분을 표현합니다. 나는 고객 대신 코치들이 고객의 탐구 부분과 남겨둘 부분을 결정하는 책임을 떠맡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코치들이 코칭할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항상 또는 대부분 여행의 첫 방향을 선택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면 코치가 탐구를 이끄는 것입니다. 코치는 규칙적으로 코칭 관계에서 제한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코칭 세션에서 제안을 1개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한 코칭 세션에서 두세 개의 제안을 하면
그렇게 하는 동기를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치는 질문 형태로 해결책이나 추천을 위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특정 선택 사항이나 해결책을 향하도록 이끄는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들은 예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기 전에 더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고객은 이 질문을 하게 된 준비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치가 더 준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분명히 느낀 것입니다. 흔히 제약 요인이 압박을 초래합니다. 코칭 세션은 보통 1시간 이내로 계약합니다. 그래서 심층 탐구의 여지가 제한되며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려고 코칭 세션 동안 몇 가지 점만 탐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객은 탐구에 많은 시간을 쓰므로 코치가 급해져서 서둘러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객의 말을 끊고 이동하도록 격려합니다. 시간이 끝난 것을 정말로 몰랐던 어떤 고객이 있었는데요. 그 고객의 말을 빠르게 하려고 말끝을 잡아 끝마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 코치 모드 사용과 관련된 위험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이 아닌 코치의 필요로 코칭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우여곡절, 세 번째는 고객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 네 번째는 비밀 유지 조항을 깨는 경우, 다음은 5번째는 코칭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고객이 아닌 코치의 필요로 코칭을 하는 경우입니다. 안내 코치 모드를 사용할 때 코치는 코칭을 이끌게 됩니다. 코치는 고객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관련된 방향으로 탐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객은 다양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코치는 한 분을 집중해서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신이 갖고 있던 문제와 유사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걸려들기, 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코치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으면 고객에게서 그 부분을 더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에 관한 탐구가 고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고객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여곡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치는 분노, 공포, 슬픔, 때로는 기쁨까지도 포함한 어려운 감정과 마주칠 가능성이 큽니다. 고객들은 자기 생각이 도전받으면 불쾌해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회피했던 부분을 탐구하게 격려하면 고객은 매우 어려워하고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코치는 매우 강력한 감정을 극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잠시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어서 코치가 중심을 잘 잡고 진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을 심하게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코치가 고객의 사고에 도전했을 때 신중하지 않으면 고객을 불편지대가 정도가 아니라 공황지대, 패닉존으로 데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지대에서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직 입수 훈련생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너무 압박하면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코칭에서도 은유적으로 말하자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치는 도전할 때 연민과 공감으로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밀 유지 조항을 깨는 경우입니다. 안내 코치 모드 개입을 사용해서 윤리에 도전했을 때 코치가 비밀 유지 조항을 깨야 할 경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이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비밀 유지 조항을 깰 예정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대화 방식입니다. 고객이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거나 위험한 행동에 도전할 만큼 충분히 용기를 가져야 하고 계속 용기를 내서 보고할 것을 숙고해야만 합니다. 이때 이 문제를 같이 탐구할 수 있는 슈퍼바이저가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